자, 패러디 화면인데요. 3번 짐을 싼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정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러디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인터넷에선 뭐 판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멸의 국무총리다. 네, 뭐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요. 자, 뭐 김황식 국무총리가 2년 5개월을 총리로서 재임을 했는데 최장수 총리가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16일 날 본회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수 총리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여튼 확실한 거는 총리를 그만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두 3번의 짐을 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패러디물이 있는지 보고 나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을 빗대서 국무총리의 시간 2013년부터 65,535년까지 총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판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판넬은요. 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화입니다. 그것을 빗대서 총리의 블랙홀. 자, 위쪽부터 보시죠. 끝날 것 같던 임기가 안 끝난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의 얘기가 나오고 왼쪽 보시면 오늘이 지나도 나는 아직도 총리. 그래서 총리의 블랙홀 가장 밑이 조금 재미네요. 강제 상영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총리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고요. 자, 후보 지명을 했는데 낙마가 반복이 되면서 총리 후보 투모로우. 그러니까 내일의 총리, 내일도 총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지의 제왕처럼 총리에 제환해서 아까 때는 65,000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2013년부터 2327년까지 총리의 제왕이다. 뭐 이런 영화 패러디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재밌고 웃고 즐기기에는 좀 씁쓸한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네요. 정말.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무총리신데 네. 그리고 저분이 그냥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네. 검찰청 검사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그게 뭐 높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진지하게 다뤄줘야 될 어떤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 현실이 네. 이렇게 코미디처럼 비추고 있는가라는 거를 저렇게 정총리 개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정치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풍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상당히 뭐 재미있는 그 내용들을 많이 이 화면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홍원 총리가 시민을 만나는 장면인데 직접 총리 후보자를 구하러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패러디가 됐는데 실제 이제 그 정 총리 그 자신의 마음은 어떠실지 상당히 조금 뭐 불편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총리인데 뭐 내일 떠나야 되는 총리인데 아직 떠나지도 못하고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가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총리로서 여러 가지 심적인 트라우마를 뭐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예. 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나이도 70세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아마 저분은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은 예. 참 애매한 입장일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권위가 안 맥힐 것 같은 예. 지금 그만둔 게 여러 번인데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한 상황이라 예. 뭐 제대로 일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참 애매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니, 총리실 직원분들도 참 입장이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 맞이할 준비를 몇 번을 했다가 도로 그만두고 예. 그 과정에서 누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누구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죠. 좀 사실.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패러디물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또 여야 입장차가 너무 급면해서 이번에도 사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조심스럽네요. 예. 저 사실 전 여기 앞에 나온 것도 다 재밌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던 멘트가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라는 예.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재밌으면서도 정말 딱 지금 현재인 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항상 인사 난맥이다,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번 총리인지 이완구 총리는 이제까지 정치인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임명동의를 못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여론조사까지 하자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정홍원 총리 입장에서도 진짜 자기들 이제는 떠나가고 싶은데 못 떠나가고 직접 찾아 나서시고 저런 패러디까지 나온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 업무밖에 못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만두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그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요. 많은 그 손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떠나보내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마냥 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제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죄. 그래서 막말을 한 초등교사에게 첫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아이가 있습니다. 뭐 다문화 자녀라고 하죠. 예전의 표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완화가 됐는데 그 학생에게 왜 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니? 이런 되게 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법원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자, 이거를 정신학대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게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정신학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네. 이 학생이 그 전년도까지는 네. 학교에서 부회장을 지낼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고 난 뒤에 완전히 뭐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 와서도 불안 증상을 보여서 알아보니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학대가 지난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그 어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해서 법을 바꿨고 네. 그 법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이 사람을 뭐 몸을 다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지만은 네. 이 어린 학생이 받았을 충격이나 이런 것도 훨씬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처가. 그래서 법원이 그걸 인정해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죠. 아까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릴리 바보 이렇게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가 이제 저 학생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 질문을 이제 자주 했다는 거죠. 근데 저 교사가 왜 이렇게 그 질문을 자주 하느냐, 바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학생들 전원한테 릴리 바보를 저렇게 외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군다나 이제 반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겉모습이 다름을 몰랐는데 저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다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내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종 편견에 대한 위험성 뭐 이것을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말이죠. 저것이 만약 외국에서 발생됐다고 한다면 벌금 300만 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백만 달러의 사실은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저와 같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의 그 첫 사례인데 말이죠. 앞으로 저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선생님이 지금 벌금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벌금만 받아도 선생님을 할 수 없지만 저 사건은 그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벌금을 해서 계속해서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뭐 법관 같은 경우도 징계를 엄격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 제가 아이 엄마라서 그런지 저는 선생님들의 저런 것에 대한 굉장히 전 징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어릴 때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직업에 철밥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 저렇게 자격이 없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선생님에게도 자격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제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 교사는 계속 교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벌금 300만 원만 내야 되지만 저 상처받은 학생은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에 나중에 커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보면은 예. 꽤 많은 막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것들 많이 당해봤는데 주변에서 봤고.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사건화가 됐다, 법정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여기 드러난 거 외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까지 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지금 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전지전능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냥 막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끔찍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지만 초등학교는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한 분하고 어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 여러 가지 걸 시키고 자기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정말로 미워한다. 라는 거는 정말 자기의 존재감이 정말로 많이 위축이 되고 상처가 굉장히 클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선생님과 하루 종일 계속 반 안에 있어야 될 그 아이의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